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삼국시대 공부는 거의 끝이에요. 371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 당시 백제가 굉장히 국력이 강할 때입니다. 근초광입니다. 백제가 이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직접 고구관왕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백제군 활에 맞아 전사를 합니다. 이게 371년 평양 전투죠. 자, 그 다음에 광개토왕하면 위대한 정복군주죠. 광개토왕의 정복활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죠. 당시 바다 건너 외가 신라를 침입하자 당시 신라 내무왕이 광개토왕한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광개토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개토왕 아들이 누구죠? 장수왕이죠. 장수왕 때가 고구려 국력의 최전성기입니다. 장수왕은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백제와 신라를 압박을 했죠. 이때 이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나제 동맹이 맺어집니다. 자, 당시 고구려 장수왕은 결국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인 계로왕을 죽이죠. 이게 475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때는 여러분 6세기입니다. 6세기 중엽이죠. 자, 당시에 백제의 중흥을 이끈 임금 성왕이죠.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하고 손잡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수복, 되찾았죠. 근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땡겨서 한강 유역을 혼자 먹으니까 자, 백제 성왕이 신라의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 지금의 옥천을 공격했지만 이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6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삼국항쟁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7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642년에 대야성 전투라고 있죠. 막 이제 왕이 된 의자왕이 윤충 장군을 시켜서 지금의 합천 대야성을 공격했는데 결국 이제 대야성이 함락됩니다. 당시에 대야성주가 누구냐? 김품석, 김춘추의 사이였죠. 자, 신라의 김춘추는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서 당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야성 전투가 있었던 이 642년에 고구려에서는 궁중정변이 일어나죠. 영계소문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하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돼서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영계소문은 그 뒤로 20년 가까이 고구려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후기의 권력자가 바로 영계소문이죠. 당시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할 수나라 뒤에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를 침공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자, 요 영계소문의 정변을 문제 삼아서 당태종이 직접 수십만 정병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죠. 근데 안시성 전투에서 패해서 결국 물러갑니다. 당시에 신라의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서 당과의 군사동맹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시 당나라도 안시성 전투 이후에 고구려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신라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648년에 그 유명한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신라가 당이라고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 삼한일통,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삼국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큰 뼈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